지금까지 초급 과정 잘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 중급 강의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무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어 스타일 고급 활용법을 배워볼 건데요. 텍스트에 입체감을 주거나 버튼을 강조하거나 조명 느낌을 줄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전 시간에 기초 수업에서 같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실 부분은 레이어 스타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볼 거예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줄 관련해서 같이 볼 건데 이 레이어를 이제 클릭하셔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먼저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 효과를 입히는 비파괴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방법은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요 FX가 보일 거예요. 요거를 아이콘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렌딩 옵션 박스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라데이션 나타나게 되죠. 여기 있는 기능들이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원하시는 방향대로 꾸미실 수 있고,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셨다고 하시면 여기서 OK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원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펙트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금 적용됐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를 끄고 껐어요. 다시 원본 그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키면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주 쓰이는 스타일 5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의 이런 모양들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 첫 번째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적용할 거는 드롭 섀도우라는 거예요. 드롭 섀도우 자체가 직역하면은 그냥 그림자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그냥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객체 아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거고, X, Y 거리, 그리고 흐림 정도,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과 분리되는 입체감 표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FX를 누르셔가지고 블렌딩 옵션으로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있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에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오페시티를 좀 높이고 디스턴스를 좀 높이면은 어느 정도 퍼져 나가는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스프레드도 퍼져 나가는 거고, 이건 거리, 이거는 퍼져 나가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지금 컬러가 검정색이니까 잘 안 보이죠? 하얀 색깔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지금 0으로 바꿨을 때 안 보일 거예요. 이 객체 뒤에 바로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려면 오페시티를 일단은 저는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10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턴스를 했는데 하얀 색깔로 설정한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앵글이 지금 12시를 향하고 있어요. 12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바꾸면 이쪽 10시 방향에서 4시 방향으로 흘러나오게 될 거고, 이쪽으로 바꾸면은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흘러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127도 정도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굳이 뭐 꼭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를 이 정도로 줬고요. 30픽셀 정도를. 그 다음에 스프레드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랬더니 약간 더 뿌옇게 나갈 거예요. 사이즈. 네, 사이즈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퀄리티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좀 변형을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블렌드 모드 자체를 지금 노멀로 되어 있죠. 디졸브, 뭐 멀티플라이, 컬러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똑같이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레이어에서 설정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즉 외곽선이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있죠? 아까 그거는 이게 선택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객체를 다시 해주고 싶으시면은 이걸 끄시고 다시 블렌딩 옵션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스트로크는요, 텍스트나 버튼을 강조하거나 위치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센터로 맞춰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게 될 거고요. 두께나 색상 불투명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이쪽에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죠. 이 테두리도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가 7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트로크가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얇아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 객체를 기준으로 아웃사이드, 그냥 밖으로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인사이드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객체 틀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스트로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는 객체 안쪽 밖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정할 수 있고 블렌드 모드 자체도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고요. 투명도로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이 색깔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배너에서 보면 막 글씨나 오브젝트 밖으로 테두리가 막 몇 겹씩 더 있는 경우 보셨죠? 그런 거는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스트로크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또 클릭을 해 주시고 처음에 해주시면은 그대로 그냥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추가했는데 왜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여기서 스트로크를요, 조금 더 크게 위에 있는 원본보다 더 크게 해주시고 아웃사이드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뭐 인사이드, 센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서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값들을. 그리고 여기서 컬러를 한번 또 바꿔볼게요. 이번엔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그냥 검정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객체는 하나이고 스트로크가 두 개가 추가가 되면서 첫 번째 스트로크, 두 번째 스트로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그림자예요. Inner Shadow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클릭하고 이번에 다시 블렌딩 옵션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Inner Shadow라고 보니까 여기 있죠. 이거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오페서티가 지금 한 요 정도로 해서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안쪽에 노란 색깔 종이가 있고 위에 파란 색깔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고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노란 색깔 그림자에 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로 이렇게 방향 맞춰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초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흐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예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그라디언트 덮기라는 건데, 부드러운 색 변화, 각도, 스타일, 불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텍스트나 도형의 은은한 깊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덮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죠? 클릭했더니 지금 그라디언트가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객체를 그라디언트로 덮어버린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스타일 보시면요, 리니어라고 있어요. 리니어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한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서서히 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디얼은요, 이제 원형의 이런 뜻이에요. 원형이라서 이걸 눌러보면은 중심부가 밝고 점점 어두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약간 비네틱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얼이 아니고 다음으로는 앵글을 해볼게요. 앵글을 했더니 이쪽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뺑 360도 돌아서 그라데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reflected를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저희가 뭐 거울이든지 아니면 메탈이든지 이런 금속 재질 같은 거 보면은 이 부분만 번쩍거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식으로 reflected는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이아몬드인데, 정말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큐브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런 추가적인 옵션은 나중에 다른 기능들하고 합쳐서 진행할 때 고급 과정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놔둘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outer glow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 광채라는 거예요. 외부 광채는 바깥쪽으로 번지는 빛, 보통 밝은 색상, 흰색, 노란색으로 강조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렌딩 옵션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이 어딨죠? 여기 왼쪽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죠? Outer Glow라고 있죠? 자,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광채가 여기 지금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꺼볼게요. 나타나죠, 여기. 이 색상에 대한 광채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들은 조금씩 이제 조정하면서 같이 해보실 건데, 아직 조금 더 중급 과정에서 나갈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이제 고급 과정에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스프레드를 조금 더 해볼게요. 사이즈도 더 올려보고 오페시티도 이렇게 좀 조절해보고요.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거는요, 그림자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rop shadow예요. drop shadow. 두 번째 거는요, 스트로크, 외곽선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inner shadow라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네 번째는요, gradient overlay라고 해서 그라디언트 덮기,
마지막 거는 outer glow라고 해서 외부 광채 효과를 넣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잘 따라오셨는데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리면 스타일은 단독보다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드롭 섀도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스트로크를 한번 여기다가 반영을 또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했더니 두 개를 더 적용했어요. 두 개면 안 보이죠? 하나 정도 적용했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합쳐지면서 좀 더 튀는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객체 플러스 텍스트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전 예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썸네일용 텍스트에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먼저 그냥 아무거나 저는 포토샵 마스터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FX 있죠? FX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먼저 드롭 섀도우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있죠? 디스턴스. 이거를 한 5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걸 10을 줘볼게요. 근데 지금 색깔이 그림자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안 보일 거예요. 이거를 저는 한 요 정도로 이것도 뭐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색깔로 바꿔볼까요? 잠깐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렌지색?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을 만드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 박스 그대로 놔두시고요. 서로 다른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끄고 새로 만들 필요 없겠죠. 여기서 스트로크에서 여기서 외곽선 있는데 외곽선 픽셀을 한 4 정도 한번 줘보실게요. 자,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죠. 방금 전에 저희 배웠던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원하시는 컬러 여기다가 적용해 주시고요. 뭐 이런 거 조금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Outer Glow라고 있습니다. 다 활용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했더니 이제 지금 하얀 색깔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뭐 노란 색깔로 가볼까요? 노란 색깔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투명도예요. 이거를 좀 조정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 보시고 이러면은 약간 노이즈의 효과도 이렇게 나타나죠? 사이즈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까지만 하고 OK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효과 기능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겸 해보는 거라서 한번 따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눈에 띄고도 고급스러운 입체 텍스트가 완성이 되죠? 여기서 더 주시면은 더 두꺼워지면서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너를 앞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 저장하고 복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할 때 복사를 반복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 버리면 이거를 다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에 포토샵 마스터라는 텍스트에 저희는 이러한 효과들을 입혀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텍스트가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입혔던 거를 여기다 또 입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처음 걸로 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거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펙트들이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될 거예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또 넣었어요. 물론 객체도 가능합니다. 넣어놨고 우측 클릭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밑에 있었던 기능들이, 효과 기능들이 복사가 돼서 위에다가 그대로 입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솔직히 클릭하고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바로 복사가 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 수정 안 하고 바로 적용시키시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피 앤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간단한 거 수정할 때 그때는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포토샵 중급 첫 시간으로 레이어 스타일의 고급 활용법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단순한 그림자나 외곽선이 아니라 디자인 목적에 맞게 조합하고 응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의 차이와 실전 활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헷갈리는 두 개념을 완전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복습 꾸준히 하시고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